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 행안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청주시가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사 착공 시점이 길게는 1년이나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소방서에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를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 활동에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이 어려워진 건데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 경제적 어려움에도 사랑의 연탄 나눔 모금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늘려 더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행정안전부가 청주시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당혹스러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청주시는 면적과 사업비를 축소해 행안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는데 길게는 착공 시점이 1년이나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주 신청사 제대로 지어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조영관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제출한 신청사 건립 계획이 지난주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면적과 사업비가 25%가량 초과했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청원군과의 전국 첫 자율통합이라는 상징성을 들어 행안부의 일부 예외 인정을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사업 규모하고 이제 사업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근본 투자심사 의뢰한 결과에 보면은 인정을 안 해준 거로다가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사 착공 시점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요청이 수용돼 기준보다 면적이 다소 늘더라도 투자 심사에만 넉 달이 걸리고 아예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까지 다시 받는데 1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 행안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가로 입주시키려던 세계사업본부 13개과를 외부로 빼내고 시의원들이 요구한 개인 집무실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투자 심사를 다시 의뢰를 해서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준 면적이라든가 사업비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투자 심사 의뢰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행안부 답변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답변 내용을 검토해 면적과 사업비 축소 규모 등 재심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1리터가 아쉬운 상황이지만 전국 소방서에는 요소수를 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119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된 겁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소방서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이 뒷좌석으로 가 무언가를 꺼내더니 소방서 입구 쪽에 옮겨놓고 서둘러 차량을 타고 사라집니다. 10리터짜리 요소수 2박스입니다. 교대 시간 소방서 주변을 확인하던 소방대원이 발견했는데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소방 활동에 혹시라도 차질이 생길까 기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 관서에 이렇게 요소수를 갖다 주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소방서도 그렇게 될 줄은 사실은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감사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주 오송 119 안전센터입니다. 한 남성이 요소수 2통을 입구에 내려놓고 곧바로 자리를 뜹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소방대원이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지만 도움이 되면 만족한다고 답한 뒤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 산남 119 안전센터에도 한 남성이 요소수 한 통을 조용히 놓고 사라졌고 괴산소방서에도 한 업체에서 요소수 80리터를 기부했습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 활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골목 상권 보호에 효자 노릇을 해온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가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충전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지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한 2,4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지역화폐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반에 반토막 난 지역화폐 예산 마련을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올 수 있는데 건의했고 또 그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청주페이 누적 발행액은 5천억 원. 출시 2년 만에 시민 3명 중 1명은 청주페이를 쓰고 있습니다. 충전액의 10%에 달하는 인센티브가 가장 큰 유인책이 되었습니다. 청주 지역 나들 가게의 경우 최고 40%의 고객이 청주페이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맛인데다가 그나마 그 지역 화폐마저 없어진다 그러면 저희는 가게다 때려치우고 배송기사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화폐 폐지나 축소에 따른 반사 이익은 대형 카드사와 대형 유통업체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골목 상권의 선순환 고리를 만든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오히려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합니다. 지금 기재부의 정책은 대형 유통 자본만을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말살하는 정책에 가깝다라고 판단합니다. 전국의 70여 개 소상공인 단체들은 기재부가 지역 상권의 숨통을 끊으려 한다며 정부 청사 등에서 릴레이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 전국체전 핸드볼 여고부 결승전에서 청주 1신 여고는 다 이긴 경기를 아깝게 놓쳤는데요. 심판 판정이 편파적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핸드볼협회가 판정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선수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석연찮은 판정은 경기 종료 3분여를 남기고 연이어 나왔습니다. 심판은 양팀 선수들의 충돌 과정에서 일신여고 선수가 헐리우드 액션을 취했다며 퇴장을 선언했지만 느린 그림으로 살펴보면 명백한 충돌 장면이 확인됩니다. 공격권 넘어갈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퇴장까지 주고 저희는 좀 이렇게 게임을 뛰면서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에 코치진이 항의하자 심판은 상황 설명 없이 곧바로 2번째 퇴장을 지시합니다. 곧이어 나온 경기 지연 행위에 대한 퇴장까지. 경기 내내 줄곧 앞서가던 청주 일신여고는 3명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 점 차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대한핸드볼협회는 해당 경기에 대해 판정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협회는 아시아 핸드볼연맹에 해당 경기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결과 경기 운영이 한쪽에 치우쳤다 할 수 없고 판정이 경기 결과에 절대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연맹의 답변 내용 중에는 특히 2번째 퇴장의 경우 심판은 코치진에게 퇴장이 아닌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마땅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퇴장 역시도 수비자 파울에 가깝기는 하지만 헐리우드 액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치가 흥분하거나 뭔가 소총이 있을 때 흥분을 가라앉히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는 즉시 조치한 게 매끄럽지 않은 운영이었다. 결국 퇴장 판정이 잘못됐지만 경기 결과에 절대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지은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치하면은 심판에 대한 불신만 더 쌓일 것 같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판 교육이 아닌 강력한 징계를 줘서 석연찮은 판정에 이은 이해할 수 없는 협회의 결론. 결승전의 상처가 가시지 않은 학생들에겐 또 한 번의 상처가 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AI 분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도 중요한데요. 진천군에선 복잡한 인공지능의 원리를 체험과 놀이를 접목시킨 맞춤형 교육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조그만 햄스터 로봇의 방향을 설정하니 미로를 헤쳐나가며 마침내 치즈에 도달합니다. 한 칸 한 칸, 직진과 왼쪽, 오른쪽 방향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설정해야만 하는 게임. 단순한 놀이 같지만 컴퓨터 언어인 코드를 입력해 기계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인 코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놀이형 학습입니다. 코딩으로 하면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는지, 근데 이거는 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또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더 잘 기억이 돼서 더. 고학년 학생들이 자신들이 배운 인공지능의 원리를 놀이를 통해 후배들에게 알려주며 선후배 모두 인공지능의 세계에 친숙하게 다가갑니다. 버튼으로 쉽게 만들어서 그걸 애들이 이게 엔트리 AI구나 하면서 그걸 나중에 좀 더 고학년이 되면서 아 저건 저렇게 했었지 맞다 이런 걸 하면서 실행하면 돼요.
진천군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국책시범사업 K-스마트 교육 사업은 코딩의 원리부터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수집 과정까지 단순 이론 학습을 넘어 체험과 놀이를 접목해 인공지능의 원리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학습시킵니다. AI에서 기계학습의 그 재료가 되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그런 것들을 조작해서 어떻게 AI가 구동이 되는지 전문가와 어울려서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또 진천형 모델을 새로 개발을 해서 확산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는 2025년 인공지능 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인 체험형 인공지능 교육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쏟아진 도민들의 관심 덕분에 올해도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모금액이 늘어나 더 많은 이웃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추위에 난방을 걱정해야 했던 이승혜 할머니는 사단법인 진검다리로부터 연탄을 전달받고 한시름 덜었습니다. 도민들이 사랑의 연탄 나눔 모금을 통해 마련해준 연탄입니다. 정세 내야지, 수도세 내야지 하면 돈이 워낙 부족하지. 그러니까 연탄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니까 지가 떼지. 그렇지 않으면 지가 돈을 사다 떼려면 못 떼. CJB와 충청타임즈, 사단법인 진검다리는 지난 9월 30일 보훈을 시작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시군 순회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한 달간 실시한 순회 모금 결과 지난해보다 830만 원 늘어난 1억 5,100여만 원의 정성이 모아졌습니다. 코로나19 속 경제적 어려움에도 도민들의 이웃사랑은 더 뜨거웠습니다. 모금액은 이시종 지사에게 전달됐습니다. 사랑의 연탄 나누기 그 정신이 도민들에게 모두 골고루 이게 전파가 돼서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맞이했습니다. 도민성금은 전액 해당 시군에 전해져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과 난방연료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유가급 등과 연탄값 인상이란 어려움이 있지만 커진 도민 정성 덕분에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1,700에서 1,800가구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올겨울에 최소로 저희들이 꼭 지원을 해야 될 분이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진검다리는 이후에도 은행 계좌 등을 통한 사랑의 연탄 나눔 성금 모금 캠페인을 내년 2월 말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오늘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1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선 미각과 후각 소실의 증상을 보인 30대가 확진됐고 충주에선 기존 확진자의 지인, 가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N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진천에선 40대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 동료 간 전파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청주에서 확진된 70대가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숨지면서 도내 누적 사망자는 86명으로 늘었습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경찰청은 이번 달 말까지 유흥시설 불법 영업 특별단속을 연장합니다. 이번 단속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에 따른 불법 분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 영업과 운영 제한 시간 위반, 방역수칙 위반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점포 환경 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시는 자체 예산 10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점포 500곳의 5개 간판 교체나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요소수 대란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관기관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피해 기업 신고센터 운영과 피해 기업들에게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통한 자금 지원책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또한 특별 대책반 TF팀을 꾸려 요소수 품귀 현상 대비와 매점 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상당구 재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4-5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현수막 게시, 명함 배부 등이 가능해집니다. 민주당 허창원 도의원은 오늘 개회한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미호천 인근에 추진되는 청주 네오 테크밸리 일반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청주판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허창원 의원은 해당 지역은 절대 농지가 많아 산업단지와 아파트로 개발 시 개발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이 막대하다며 부득이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청주시가 25% 이상 지분을 투자해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395회 정례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3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3차 추경, 내년도 본예산을 다룹니다. 김장철을 맞아 청주시 강내면 생활개선의 회원들이 강내면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이 버무린 김장김치는 흥덕구 지역 내 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20여 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 김장봉사엔 노동존중 청주연석회가 1,100만 원을 후원했고 농업회사법인 왕간의 농산물에서 절임 배추 30박스를 지원했습니다. 제천시가 의림지 주변의 복합 리조트 건립 추진을 위한 민간 투자자 선정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 민간 투자자 공모를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내년에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충북도 역대급 낙찰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충북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99.8%로 지난 2012년 4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로 강원도와 경북, 세종 등도 100%를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가 공공혁신과 경제 등 각계각층 전문가 240명으로 구성된 제6기 도정정책자문단을 위촉했습니다. 도정정책자문단은 전체 위원장인 주종혁 청주대 교수를 비롯해 11개 분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올해 초등 스포츠 강사 가운데 이직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1년 단위 계약으로 지난 2017년 15명에 달했던 초등 스포츠 강사의 이직이 지난 2019년에는 4명, 지난해 2명으로 줄은 데 이어 올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구직난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직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